보통 한 해 한 30만 명 정도가 새로 진단이 많네. 되고 14만 5천 명이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예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에요. 저희는 혹시 구강암 들어보셨나요? 구강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구강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네. 혹시 실제로 구강암 환자를 진료해 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이미 수술 다 받은 다음에 항암 치료. 항암 치료로? 네. 그럴 수 있죠. 보통 수술적 조치가 부족하다고 되면 많이 넘어가니까. 내과 쪽으로 오니까. 문 선생님은 저는 이제 구강암 아마 저도 수술 받으시고 우울감이나 불면 증생 때문에 되게 많이 호소하세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트를 본 그래서 적은 저희는 있어요. 거의 루틴으로 많이 보내드리는데 제가 수련받은 병원은 이제 귀랑 코는 별관에서 그리고 이제 두경부암은 그러니까 구강암을 포함한 두경부암은 암센터에서 진료를 했거든요. 이제 암센터 병동 수간호사 선생님하고 이제 가끔 이제 그 병동에서 같이 뭐 음식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할 기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거기 약간 전우 같은 느낌이거든요. 좀 힘드니까. 네, 많이 힘든 파트여가지고 근데 그 수간호사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혈액조명내과 병동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진짜 두경부암만큼 무서운 병은 못 본 것 같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얼굴이 기능이 많잖아요. 어떤 기능이? 뭐 맛도 보고 숨도 쉬고 그쵸. 또 보기도 하고 우리 즐거움을 얼굴에 되게 많이 그 하잖아요. 부분에 힘도 이게 받고. 병이 생기면은 이제 숨쉬기도 어렵고 밥 먹기도 어렵고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힘들어하세요. 얼굴에 진짜 기능이 많네요. 기능이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병이 생기면 그런 기능들이 제한이 되니까 좀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위암, 간암, 대장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그쵸. 두경부암은 사실 제 지인 중에는 많진 않거든요. 그쵸. 우리가 뭐 암 검진을 할 때 두경부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진 않으니까 두경부암이 흔한가요?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사실 두경부암이 갑상선암이 포함이 되면 비율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갑상선암을 보통 빼고 두경부암을 따로 이제 분류하는데 오늘 주제인 구강암으로 한정하면은 보통 한 해 한 30만 명 정도가 새로 진단이 많네. 되고 14만 5천 명이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건 이제 2019년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 우리나라에도 전체 암의 더 늘어나고 있어요. 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1%는 안 되네요. 0.12%에서 시작해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 생활 행태랑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옛날보다 오래 살면서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원래 생기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걸 생기게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불명확합니다. 흡연 인구는 줄어가고 있다고 그쵸. 흡연이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뭐 뜨거운 음식이랑도 연관이 있고 너무 지나치게 발효된 것들. 근데 이제 발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방법으로 발효된 거는 괜찮은데 이제 요새 발효할 때 이제 화학적 약품으로 이렇게 빠르게 발효시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진행된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그거야 뭐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구강암은 더 그래요. 왜냐면은 대장암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은 세이프티 마진 있잖아요. 생기면은 사실 암은 딱 생기면은 이 아주 여유를 두고 잘라내요. 맞아요. 아주 여유를 두고 세포 단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근처로 이제 침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안에 보이는 암이 요만큼이 있다. 그러면 보통 2cm, 뭐 3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내게 되죠. 재발을 막기 위해 넉넉하게 좀. 그렇게 하면은 뭐 저 절반을 드러내는. 맞아요. 진짜 뭐 대장 같은 경우에 헤미콜렉토미라고 해서 뭐 대장 절반을 이렇게 절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얼굴은 생각해 보세요. 얼굴은 암이 예를 들어서 2cm가 있으면 거기서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전하게 잘라내기가 어렵죠. 얼굴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니까. 특히 혀 같은 경우도 절제 범위가 뭐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말하고 삼키고 하는 거에 굉장히 제한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기 검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구강은 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구강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기관입니다, 사실. 혀 안에나 볼 수도 있긴 네.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비인후과 병원 내원하셔서 검진 원한다고 하면 다 봐주세요.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가긴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가 좀 자가 검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자가 검진 방법이 매년 7월 27일이 세계 두경부암의 날입니다. 그래서 대한 두경부 종양학회랑 대한 두경부 외과학회 주관으로 행사를 이루고 그때 이제 무료 검진을 해요. 그때 이제 알려드리는 매뉴얼이 있어요. 8개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셀프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셀프로 하기가 보면은 이제 순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입술
안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여기에도 암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입술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내가 원래 확인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입술을 더 확인하고 만져볼 수 있어요. 만져지는 멍울이 너가 없는지. 만져지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를 부칼이라고 하는데 입 안에 여기 볼 쪽, 네. 볼살, 볼 안쪽. 이 안쪽 여기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래도 봐야 되고 위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입천장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입천장 볼 때는 혀를 조금 내리는 게 좋아요. 그러겠죠. 그래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혀를 내려서 안쪽에 편도를 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사실 혼자서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이게 훈련받지 않으면 약간 좀 어려울 수 구토를 있겠네요.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미숙하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봐주면 병원 가셔서 좋은데. 한번 네. 확인하면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혀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입 바닥이거든요. 네. 여기가 되게 잘 생겨요. 아, 이 바닥이 어, 네, 아래쪽에. 여기가 잘 생기고, 그 다음에 혀를 볼 때는 이렇게 내면 좀 부족해요. 빼야 돼요? 잡아서 빼면 됩니다. 잡아서. 한번 빼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꺼즈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특별히? 요게 해보면은 처음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떨 때 제일 위험하냐면 내가 처음에 봤고 두 번째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 게 있어. 그럼 가봐야죠. 그럼 무조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봤는데 원래 있던 거를 내가 이번에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편도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입 안에 보면 약간 이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이상하다? 그러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새로운 게 생기면 오셔야 되고 만약에 뭐 크기가 2cm가 넘어가는 뭔가 반점 같은 게 있고 만져봤더니 우둘두둘해. 근데 나는 담배를 핀 적이 없고 여자야. 그러면은 더 이상한 겁니다. 흔히 생각하면은 담배 피는 사람이 훨씬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확률적으로 보면 구강암 발생률도 훨씬 높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암이 아니더라도 두들두들하거나 붉을 수가 있어요. 구강이 좋지 않아서. 그냥 악성이 아니고 양성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담배를 안 피면은 그런 게 생길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없죠. 그런데도 이런 이상이 있으면 그때는 나는 더 나쁠 수 있다. 바로 가셔야 되고 나이가 50세가 넘었다. 그럼 그때도 가보시는 게 좋고요. 병원마다 좀 다른데 검진 세트에 이 두경부암 검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피지컬로 이렇게 보는 의사 거니까. 만나서 이비인후과 선생님 보고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해주시는 경우 이제 후드 내시경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보통 뭐 몇만 원 안에서 그냥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확인하시고 조기검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이 있는 환자들 내가 다른 암을 알았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두경부암 확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조금 더 신경 써서 검사를 해보시면은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하루에 3번씩은 양치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많이 들여다보는 그쵸. 곳이거든요. 그런 김에 한 번씩은 좀 자세하게 네, 한번 좀 미리미리 좀 보고 만져보고 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이낙준 선생님 말씀처럼 뭐 이비인후과나 이런 병원에 갔을 때 한 번씩은 좀 요청을 또 흔하게 접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총 드리면 안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기에는 조개 발견하는 거랑 놓치는 거랑 이게 너무 이거는 삶의 너무 질감이 달라요. 정말 왜냐면은 달라지기 내가 때문에. 입으로 먹을 수 있던 사람이 못 먹을 수 있고요. 숨을 입으로 쉴 수 있었는데 여기로 숨을 쉬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두경부암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무슨 희귀 유전 질환처럼 뭐 10만 명, 100만 명당 한 명 발생하는 그런 게 게 아니라 0.65%면은 그래도 뭐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중에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이거를 꼭 예. 조기 검진하셔서 두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좀 줄어들어서 좀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